기출문제 3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 먼저 시트를 추가를 2개를 더 하셔서요. 새 시트 도구 클릭하셔서 시트 1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 다음 시트 2는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요. 시트 3은 제3작업이라고 시트 이름을 바꾸십니다. 다음은 제3작업에서 마우스 오른쪽 모든 시트 선택하셔서 1작업부터 3작업까지 모든 시트 선택하시고요. 열머리글 A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에서 값을 1을 입력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다음은 이제 제1작업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입력은 미리 해놨고 모집 인원과 그 다음에 신청 인원에서 Alt Enter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셀에 2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줄 바꿈을 하고자 한 위치에서 Alt Enter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조건입니다.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과 11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1작업에 열머리글 A와 1행이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글꼴은 굴림으로 바꾸시고요. 크기는 11로 바꿉니다. 다음 글꼴을 굴림으로 바꿨더니 행 높이가 좀 좁아졌어요.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한 24 정도 주시고요. 4행부터 14행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2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행 높이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임의로 넣으시면 되고요. 24, 22는 기출문제 파일을 봤더니 그 정도의 행 높이가 조절이 되어 있어서 24, 22 정도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범위를 지정하셔서요. 홈 탭에 가셔서 탭에 글꼴 그룹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테두리 도구에 가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요. 안쪽에 제목을 뺀 두 번째부터 12행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합니다. 행 높이 조절 4행은 2줄을 입력하셨기 때문에 행 높이 조절해 주시고요. 다음 정렬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범위 정하셔서 가운데 맞춤 한번 하시고 숫자는 오른쪽 맞춤 한번 하시고요. 다음 마우스 오른쪽 숫자에서 셀 서식 숫자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선택하시고요. 셀 병합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범위 정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동시에 서식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합니다. 대각선 서식을 넣기 위해서 셀 서식의 테두리에 대각선 클릭합니다. 네, 이제는 데이터 입력과 그 다음 테두리 서식까지 작업이 되셨고요. 다음 제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 있고요. 문제에서 오각형이라고 했습니다. 블록 하사표에 가시면 오각형을 찾을 수 있고요. P1부터 G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여기에 문제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글꼴은 홈에 가셔서 굴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굴림 크기는 24 그 다음 검정 색깔 그 다음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으로 하라고 했고요. 네, 24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 자원, 봉사자, 모집 및 신청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텍스트에 대해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결제란입니다. 오른쪽에 데이터가 끝나고 아래쪽에 데이터가 영향을 받지 않는 L16부터 O 17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에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그 다음 결제라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그 다음 결제라는 글자를 결자 입력하고 Alt Enter 제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16행에 대해서 행을 조금만 조절할까요?
네, 다음은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입력하십니다. 입력한 텍스트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그 다음 살짝 높이 조절할까요? 이제 결제란을 다 만드셨다면 범위 지정하셔서 홈에서 복사, 붙여넣고자 한 자리 H1셀에 가셔서 붙여넣기, 그림으로 붙여넣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제란 작성하셨고 결제란 만드셨던 원본은 삭제하라 그랬어요. 열머리글 L부터 O까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P4부터 J4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4, I14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 채우기에 주황 색깔 선택합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기 위해서 H14셀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택하시고 그다음 목록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범위는 C5부터 C10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C5부터 C10이 선택하시고 확인. 첫 번째 데이터 하나 선택합니다. 다음 F5부터 F11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숫자 뒤에다가 시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 뒤에다가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H5부터 H11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신청 인원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조건에 대한 작업은 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함수입니다. 첫 번째 함수 볼까요? 봉사 시작일인데요. 봉사 시작일은 모집 코드에 가서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면 04,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되겠네요. 04. 그래서 모집 코드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숫자를 월, 그다음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숫자를 일로 하는 2022년의 날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데이트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I5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 함수 D 입력하시고요. A, T, E 연도는 2022라고 했고요. 월은 앞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미드 함수가 필요합니다. 미드 모집 코드에 가서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두 글자를 가져올 거고 쉼표 미드 모집 코드에 가서 여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트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4월 10일 해서 2022년 4월 10일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숫자로 바뀌어요. 다시 한번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날짜에 연, 월, 일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J5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문제 제시되어 있는 랭크 함수입니다. RANKEQ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신청 인원 H, 내가 순위를 구하고자 한 같은 행에 있는 신청 인원이 쉼표 누구들 중에서 본인을 포함한 전체 신청 인원 중에서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쉼표 위에서 할게요. 쉼표 하시면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지정하시면 되는데 문제에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시고 가로 닫고요. 구한값 뒤에다가 위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이제 수식을 복사하시고 테두리 선이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된다면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래쪽에 비정기 월 1회 모집 인원의 평균을 구하는데요. T-average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T-average라고 입력하시고
직접 입력했던 데이터 B4부터 H12까지 범위 정하고 쉼표. 그 다음 모집 인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은 G4셀이 되시고요. 쉼표. 그 다음 조건은 활동 주기라는 필드에 가서 비정기 월 1이라고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 맞춤 필요하시겠죠? 한꺼번에 나중에 할까요? 다 구한 다음에 한꺼번에 작업을 할게요.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봉사 장소 복지관의 전체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관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전체 봉사 장소 수를 나누어서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관 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범위는 따로 봉사자, 네, 복지관 수를 구하셔서 봉사 장소에 가서 복지관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커서를 24에 갖다 놓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count if 카운트는 세는 거고 if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봉사 장소에 가서 D5부터 D12에 가서 조건은 복지관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문자기 때문에 꼭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하나, 둘, 셋, 네 건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구한값 뒤에다가 나누기 전체 봉사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봉사 장소 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count A 입력하시고요. 봉사 장소 전체를 하기 위해서 D5부터 D12 입력하시고 엔터. 0.5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구한 값을 백분율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표시 형식에 백분율 클릭하시면 되고 오른쪽 맞춤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최소 신청 인원 스몰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네요. 는 하시고요. 스몰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신청 인원 H5부터 H12까지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신청 인원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최소 그럼 첫 번째로 작은 값이니까 1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467이라고 구해집니다. 그 다음 봉사 시간도 한번 구할까요? H14셀에서 선택한 봉사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VLOOKUP는 VLOOKUP 입력하시고 H14에서 선택한 값을 가지고 이 바자의 보조가 첫 번째 셀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뭘 가져오실 거냐면 봉사 시간을 가져올 거니까 F10까지 들어가야 하고요. 쉼표. 내가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 가서 찾아요. 실제 가져오는 데이터는 네 번째 열에서 가져와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일치 또는 숫자 0을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봉사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숫자들만 오른쪽 맞춤과 오른쪽 맞춤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모집 인원 선택하시고 홈의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네요. 데이터 막대 녹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규칙 관리에 가셔서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신 다음 규칙 편집을 눌러서요. 문제에서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색깔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1작업의 표 서식 작업을 하셨고 두 번째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에 B4부터 H12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 제2작업에 오셔서 B2셀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열 너비를 선택하시면 열의 너비가 복사가 되어서 같은 열 너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봉사 장소가 센터이거나 그래서 봉사 장소와 센터를 복사해서 B13셀에 복사해 놓으시고요.
모집 인원은 1800이란 숫자가 없죠. 그러면 필드명만 복사 붙여넣기 이거나 하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하셔서요. 크거나 같다 1800이라고 입력하십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다.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고 B2부터 H1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지정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B18셀로 지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추출된 데이터에 대해서 범위 정하신 다음 채우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홈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 한번 하시고 그 다음 표 서식에 가셔서 보통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4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위쪽에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제3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1작업에 B4부터 H12가 선택된 상태에 삽입의 피벗 테이블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에 제3작업에 B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봉사 장소를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봉사 시간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교차하는 곳에는 봉사명을 갖다 놓으시면 개수가 구해지고요. 신청 인원을 갖다 놓으시면 합계가 구해지는데 평균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을 누르셔서요. 평균이라고 선택하신 다음 위쪽에 평균 신청 인원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 원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균까지 구하셨고 봉사 시간을 그룹화라고 했습니다. 봉사 시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누르셔서 시작은 6시간부터 시작해서 65시간까지 단위는요. 20씩 늘어났죠? 2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에다가 별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 표시 체크 지우시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 장소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하기 위해서 제목부터 수정할까요? 봉사 장소, 그 다음에 행 레이블에는 봉사 시간 입력하시고요. 봉사 장소에서 역삼각형 눌러서 텍스트 내림 차순하시면 이렇게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와 같이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는데 우선은 안쪽에 있는 데이터 값 영역을 범위 정하셔서 홈의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 넣기에서 심표 스타일 클릭해 주시고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제4작업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에서 범위를 지정하실 건데 차트를 한번 보세요. 봉사 장소에서 센터랑 복지관에 해당한 데이터를 참조할 겁니다. 근데 실제 봉사 장소라는 필드는 데이터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봉사명과 그 다음에 신청 인원과 그 다음에 봉사 시간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봉사 장소를 확인하시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봉사명부터 시작해서 센터 복지관에 해당한 C4부터 C7 봉사 시간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 H열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 다시 한번 복지관과 센터 범위 지정하셔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범위 지정이 다 되셨다면 삽입에 차트에 세로 막대 2차원 세로 막대를 클릭하시고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 새 시트로 이동할 거고요.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제4작업을 제3작업 뒤에다가 배치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입니다. 빠른 레이아웃에 3번을 선택하시고
스타일은 1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십니다.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선택하시고 채우기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에 가셔서 질감에 문제에 나와 있는 파랑 박엽지를 선택합니다. 그림 영역만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배경 1번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센터 및 복지관의 자원봉사자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차트 제목의 경계 라인을 클릭 꼭 하시고 문제에서 글꼴이 굴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20인가요? 20. 그 다음에 굵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채우기 색깔 흰색의 배경 1이라고 되어 있어요. 테두리 마우스 오른쪽 윤곽선에 가셔서 자동으로 하시거나 검정색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봉사시간 계열. 봉사시간 계열을 선택할 수 있다면 클릭이 잘 안 되시면요. 그냥 아무 막대나 하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갑니다. 일단 봉사시간을 선택하신 다음에 꺾은 선형, 표시기는 꺾은 선형, 보조축을 체크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다음 계열입니다.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하신 다음 표식을 표시할 건데 문제에서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 모양을 마름모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크기는 1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레이블은 지금 48시간이라고 꺾은 선형에 생활 지원 하나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레이블 추가하시면 레이블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이블이 위쪽에 표시하시려면 우리는 옵션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레이블 옵션에 가셔서 우리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표시가 되고요. 레이블 옵션을 클릭하셔서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눈금선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눈금선은 선의 스타일을 우리 선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 축을 좀 보겠습니다. 왼쪽은 0부터 1800까지 단위가 200이 맞고 오른쪽은 0시간이라고 나와 있네요. 0시간부터 그 다음에 15시간, 30시간이네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우선 최대는 60시간이 맞는데 주 단위는 15로 하실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밑에 0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사용자 지정에 제가 앞에서 샵 시간이라고 넣었는데 이거를 0시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요. 또는 어디서 바꾸시면 되냐면 이게 차트가 0시간이 났다. 그러면 제 1작업에 가셔서 범위 정하신 다음 셀 서식에 숫자가 0이 나와야 돼요. 0시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차트는 바뀌어 있어요. 차트는 바뀌어 있기 때문에 차트 서식에서 굳이 바꾸지 않고 제 1작업에서 수정하시면 차트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범례명을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첫 번째 봉사시간 편집 눌러서 계열 이름을 봉사시간 입력하고요. 두 번째 신청인원 선택한 다음 신청인원 가로 열고 단위명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확인 한번 누릅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넣기 위해서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에 여기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또는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시면 도형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도형 삽입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48시간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최다 봉사시간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일부 수정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홈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채우기 색깔은 흰색,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 이렇게 표시하시면 문제와 같이 이제 도형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쪽으로 또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참조하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정하시면 되는데 뭐 따로 수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3회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